뭔가 내림을 받은 것처럼 계속 시황을 적중하고 계십니다. 하락 추세를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예언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외치실까요? 김내림 전문가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패치기 김대영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에 제가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별명이 또 붙었습니다. 네. 아유, 네네.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코스닥은 바이오에 울고 웃었고 코스피는 외부적 리스크에 한번 장중에 출렁였고요. 참 투자할 맛 안 나는 금요일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도 더 내려갈 일이 남았을까요? 네, 제가 좀 당황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라고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하자는 거죠. 잘 들킬 수 있어야지만 기회를 잡게 되고, 트레이딩도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고집이 아니라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놓고 판단을 해보면 올라가는 진폭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코스피 시장 쪽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7월 22일에 살짝 고점이 올라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더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올라올 때마다 주도주들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이것을 파생 시장 쪽으로 엮어놓고 판단을 해보면 고점 자체가 이미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잠깐 이 선물 시장 쪽을 가지고 코스피 시장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하나 있었냐면 아침에 시장 핑계를 대면서 개파락이 해외 쪽 동반해서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급하게 땡겨 올렸다라는 것이 보이고 또다시 중요한 고점 자체가 어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계속 중간 밴드 쪽에서 중요한 고점이 이렇게 다중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시황을 바라보는 입장과 내가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방망이 계속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미래 가격이라는 선물 가격에서 계속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계속 열어둔다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이 표현에서 사실 조금 이 노란톡을 통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걱정이냐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 정도의 하락 부분이라든가 여기서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하나가 더 내려와야 된다고. 안 내려오고 들어올렸죠. 그러니까 쉴 때 제대로 쉬지 못하면 시장은 올라가 봤자 여기가 바로 뚫어내지를 못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방송에서 표현을 해볼까요? 정말 메이저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잘 끌고 올라가주면 좋은데요. 수익을 같이 내주고요. 근데 이들은 꼭 그 생각을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끌고 올라가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지금 스마트 개미들이 지금 승리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지수 쪽에서 음모론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이게요. 단순하게 지금 요 고점에서 낮은 고점 이 정도 하락 부분이 조금 열려 있는데 딱 우리가 놓고 보면 키높이는 정확히 맞지 못하지만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시장 쪽의 미래 가격이 하나, 둘, 오차 보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쉬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리뷰 부분을 오늘 좀 삭제를 하고 어제 잠시 이제 오늘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수 쪽에서 이 얘기를 좀 드려보죠. 미국 기준으로 일단은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코스닥인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좀 쏠려 있죠. 업종 자체가 바이오로. 그런데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 나스닥 기준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고점이 계속해서 다중고점으로 먼저 아주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막혔죠. 그 다음 시간차를 가지고 S&P 500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 따라왔기 때문에 이 고점 자체를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런 상태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앞에서 나스닥이 이런 상태에서 위를 한번 쳤고 S&P 500이 기준점으로 대형주가 시간차를 보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네, 누구 하나 남았을까요? 그쵸? 다우겠죠. 그런데 다우를 보면 다우는 그러면 여기죠. 똑같이 키높이를 맞추면요. 그러니까 다우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다우가 조금 변칙성으로 하나를 보면 여기서 막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미중 간의 지금 정치적인 강경책에 대한 으름장들, 그다음에 다우는 워낙 대부분이
중소 대형주 쪽 모두 다 쏠려 있는 부분의 패턴이다 보니까 이게 키높이를 못 맞추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하단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다. 고로 결론을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가 폭락적으로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 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건 어딜까요? 그렇죠?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관점이란 여기 하나만 보자고요. 일단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바로 21선에 대해서 그냥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이평선은 사실은 장중에 보질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제 신호등 차트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2170포인트 정도 수준이겠죠. 그리고 선물시장 쪽으로 잠시 넘어가 보면 여기가 288.10포인트 정도의 수준이니까 요거는 좀 더 열린다라고 선물시장 쪽 미래 가격으로 보면 최소한 288.10 아래에 있다. 저점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한 매매가 되실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고요. 또한 여기서 계속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표현했던 것 중에 오늘 특징주 중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가 우리가 앞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들을 보면서 호재가 나왔고 오늘 현대로템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굵직한 업종 대표 중에서도 호실적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알려진 대로 악재가 나온 것은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이제 바닥 탈출하면서 들어올렸죠. 들어올린 것과는 좋습니다. 시장을 방어를 해줬고 상승을 유도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위쪽이 다시 막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자의적 해석을 하는데 지금 자의적 해석을 뭐를 하고 있다? 악재를 이제 악재로 조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반드시 시장의 플로우,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바뀌고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두 번째 종목군 중에 그런데 그러면 필식쌤 실장이 급락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근거인가요? 보시면 민호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중요한 자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 지금 3일 연속 시가에서부터 투매성을 살짝, 전체 투매는 안 돼 분명히 투매성이 나왔고 바이오도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걸렸죠. 근데 신기한 건요, 오늘 상승한 갑작스럽게 바이오가 안 갔던 제약들마저 중소형단까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가가 어디인지 반드시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말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르노공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업종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시장이 내려와 봤자 나는 조금 쉬었다 갈게. 과열만 풀고 고점을 뚫으러 갈게입니다. 그러면 요번만 제대로 잘 쉬어주면 이제 의미 있는 저점만 만들면 앞에 고점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제가 앞에가 깔짝깔짝 올라가 봤자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제는 올라갈 때 시원하게 한번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쪽으로 이렇게 좀 잡아보면서 저는 시장을 단기적인 하락을 좀 더 열어놓고 흐름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감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그 사이에 속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 종목 추적 종목이었던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하한가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내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종목이었는데요. 참 신풍제약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 곳이 주식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도현 전문가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까지 저희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종목이었던 LIG 넥스원은 7.84%의 오름세, 7월 21일 종목이었던 삼성전기와 덕산 네오룩스 각각 4에서 9% 수익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이 났네요. 전문가님 계속 끌고 갈 종목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내일장 전략과 내일장 제시 종목까지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리뷰 부분에서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매매 트레이딩을 좀 잡자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관련 쪽과 카메라 모듈 쪽이죠. 오늘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한 종목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포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 쪽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업종 자체에서 내가 누굴 먼저 살 거냐라는 관점에서 주도 업종을 잡아야 된다. 그렇을 때 13만 5천 원 아래 부분에서는 오히려 매수 공격을 해서 차분하게 매수를 잡을 위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14만 5천 원 직전 고점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뚫어낸다라는 관점이니까 홀딩 부분이겠죠. 또한 여기서 보면 순간적으로 왔는데 또 하나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불안불안 아슬아슬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요. 덕산 네오리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아래골에서 공포를 잡았습니다. 업종의 순환매로 잡았는데요. 근데 오늘 포인트를 리뷰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22일 기준점에서. 네. 이때 만약에 매수 타임을 잡았을 때 아래 꼬리를 잡았거나 중간세게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34,100원, 200원 정도 잡았다고 할게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는 즐거웠지만 끌고 내려오셨을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할 때 앞에 고점을 활용하세요. 직전 고점을 조금 활용하면 지금 아무리 고가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훼손할 때 딱 하고 나오신다라면 전혀 계좌가 지금 훼손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보시고요. 자, 이번 주말에 오늘 밤에 상당히 또 중요한 것은 해외 쪽에서 두 군데서 나옵니다. 유럽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좀 나오는데요. 유럽 기준 쪽에서는 이 구매관리지수가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상치 하회 쪽으로 발표를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앞에서 제가 선물지수 쪽으로 잡아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점이 막혀서 다시 내려오는 패턴이 될 거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대비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 악재 해석 중에 그전에는 그냥 별거 아니지 이 정도 해석했던 부분이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였죠. 고용지표 미국발 실업청구 건수 어제 좀 예의주시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오늘 역시 이 구매관리 지수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주와 위성 관련주 쪽 테마를 좀 트레이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세트럴가이 쪽 추격 매수 쪽으로 테마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추격 매수 포인트는 간다 해도 오늘의 고점과 중간 마디점에 눌림목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을 24,000원에서 24,700원대 밴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는 달리는 말 이렇게 급등한 거 너무 싫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종목군들 잡으면 되겠죠. 자, 효성, 매매 트레이딩, 앞에 매물 직전들 뚫었으니까 눌림목까지 활용해 본다면 대략 67,400원에서 67,800원대 밴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종목 시간이 없네요. 잠깐만요. 덕산, 테코피아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매물 소화가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 이런 종목으로 매매 포인트 잡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